안녕하세요. 오늘 가사 돌봄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하게 될 강사 김미진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저는 일상에서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서 일상에 정리돼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리수납 컨설턴트고요. 이 정리 컨설턴트는 고객의 집에 가서 고객이 그 정리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정리해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정리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정리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리가 딱 떨어지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정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리를 잘 하려면은 고객님의 스타일,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고객님의 가족 수, 고객님의 그 집의 평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또 그런 것들 다 알아야만 이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자기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고객을 알고 고객이 있는 남의 집에 많이 가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집을 막 샅샅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게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제가 가사도우미로 남의 집에 가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님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고객님이 해놓으신 그 정리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자기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정리를 위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고객님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고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 청소 일을 정리와 함께 계속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꿈을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무에서 배우고 알았던 것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강사가 돼야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정관리사를 양성하는 강사 그리고 청소와 살림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울림둘의 돌봄센터에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어르신 복지 또 제가 요양센터 이런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여자, 그리고 청소하는 여자, 강의하는 여자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가사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사돌봄 활동의 시스템, 그리고 가사돌봄 활동의 도구는 무엇이 있고 가사돌봄 활동과 그 소통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사돌봄에 대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뜻을 가지고 오려고요. 봤더니 살림살이에 관한 일을 돌보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살림살이가 뭔가요? 우리 예전에 세간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죠. 어쩌면은 그 한 집안을 이루는 물건. 그것이 살림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 살림살이에요. 그러면 돌봄은요? 돌보아 주는 일. 누굴 돌볼까요? 스스로 나를 돌보고 또 가족을 돌볼 수 있고요. 아예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사 돌봄은요. 이런 살림살이, 물건과 관리하는 이 환경적인 것으로 돌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 하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친환경 생각하시니까 그래 좀 지구를 잘 살려야 돼 이런 거 좀 떠오르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이면 떠오르시는데요. 또 하나, 생활환경도 환경입니다. 생활환경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앉아있는 책상, 의자, 그리고 이 공기 자체도 생활환경이 될 수 있겠죠. 집으로 치면요. 먹고 자는 이 환경, 내가 눕는 그 환경, 다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돌보는 일을 할 때 자연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생활 환경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돌보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살림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아까 말했듯이 인데 또 하나 살림의 뜻이 살리다를 줄임말로 살림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가사돌봄을 하는데 자, 환경, 지구도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가 사는 환경이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건강해야 나와 우리 이웃이, 가족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림을
우리 가정에 대한 살림을 할 건데 그와 함께 진짜로 살리는 일을 하자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울림들의 돌봄 센터에서는 가사가 모든 돌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울림들의 돌봄 센터에서 어르신 돌봄이 있죠? 아이 돌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사 돌봄이 있는데요. 자, 어르신 돌봄을 갔는데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하고 정서 지원하고 토닥이고 이런 돌봄만 할까요?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먹는 것, 자는 것, 그것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돌봐야 될까요? 돌봐야겠죠. 자, 아이 돌봄을 갑니다.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와 놀고 대화하고 안아주기만 할까요? 그럼 아니면 아이의 먹는 것, 자는 것에 대한 환경을 돌봐야 될까요? 돌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가사 돌봄을 할 수 있겠죠. 워킹맘이래요. 일하랴, 육아하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사 돌봄 활동은요, 모든 돌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사 돌봄 활동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자 30년일까요? 40년일까요? 50년일까요? 60년인가요? 자, 이제까지 살면서 터득하신 살림의 기술이 있으세요. 내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사는 환경을 돌보면서 이미 하셨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돌봄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그냥 편하게 내 맘대로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다른 집에 갔을 때는요. 우리 약간의 대가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의 집은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과 다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만 가지면요. 내가 원래 알았던 그 기술과 함께 돌봄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살림 활동을 자, 일로, 이 일이라는 게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얘기하는 건데 일로 접근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림을 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살림살이로 생각해 볼게요. 집에 빨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 빨래 산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하기 싫다. 아, 저거 언제 다 하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사도우미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에서도 안 하는 하기 싫은 그 빨래를 자, 제 고깃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것을 어떤 일로서 접근하자. 우리 선생님들 일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치는 거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의 산을 봤을 때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일로 접근할 것인가 했더니 제가 떠오른 방법은요. 그 빨래를 하나하나 분류했어요.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양말끼리, 속옷끼리 분류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탁탁 털어서 같은 것끼리 이제 놓은 상태에서 그냥 툭이 아니라 착 털어서 착 걸고 착 털어서 착 걸고 이것을 이렇게 작업처럼 공장에서요. 공장이 돌아가는 작업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늘어지는 살림이 아니라 일처럼 접근돼서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림을 살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 일로 보시면은 이 살림이 남을 돌보는 살림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살림을 일로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4시간을 그 돌봄 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4시간 했었을 때 자, 선생님들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몇 평인지요. 19평인가 25평인가 33평인가 그리고 방이 몇 개인가 그 방을 4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겠다. 이거 언제 다 해? 어떻게 4시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약속된 시간 안에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은 못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나는 주방을 몇 분 동안 할 거야. 나는 방과 거실을 몇 분 동안 할 거야. 이런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것들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내가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할 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더 하자면요. 저는 타이머까지 맞춰놨었어요. 타이머 맞춰놓고 얼른 일하는 거예요. 그럼 타이머 울려요. 그러면은 일을 빨리 마치고 다음 일로 넘어가기.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예시를 한번 시간 알려드려 볼게요. 환기. 우리 들어가자마자 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일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죠. 도구들 준비하죠. 이런 거에서 저는 15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방을 갔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30분. 그 다음에 이제 쓸고 닦기가 이제 그 다음 순서거든요. 그러면 방과 거실을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쓸고 나와요. 그리고 닦아요. 이것이 보통 1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란다나 현관 이런 곳 있잖아요. 그것을 아울러서 하는 것을 30분. 그 다음에 우리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서 세탁기 돌려놓고 나올 때 세탁물을 널어놓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15분씩 해서 30분. 그리고 화장실 청소 30분.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걸레를 다 쓴 것을 널어놓고 문 닫고 이런 뒷장일을 15분. 자, 이렇게 나누니까요. 일이 그 안에 맞춰지고 빨라지고 쉬워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사돌봄이 모든 돌봄 활동의 시작이고 선생님들은 이미 그것에 대한 가사돌봄에 대한 기술이 있으시고 거기서 조금만 더 기술을 익히시면은 정말 쉽게 그 일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울림둘의 돌봄센터에서는 3가지의 가사돌봄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통 4시간 서비스를 했다고 얘기했었고요. 보통 시중에선 그래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돌봄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2시간 서비스, 3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자, 2시간 서비스는요. 주방, 화장실, 그리고 거실, 기타 공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방을 하지 않아요. 방은 다 빼고 거실 중심으로 주방, 거실, 그리고 기타 공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또 3시간 서비스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3시간 서비스는 아까와 다르게 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들어갑니다. 1시간 만에 방이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세탁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기서 다행인 것은 그 평형수가 25평 미만이에요. 더 크면요, 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3시간 서비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25평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되고요. 4시간 서비스는요, 아까 3시간 서비스와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25평 이상일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보니까 4시간 서비스를 원해서 전부 다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 내 기술로는 안 돼요. 주방이 내 기술로는 이게 깔끔하게 안 돼요. 이래서 부분만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2시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자, 선생님들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이왕이면 다 하시면 더 좋지만 나는 2시간씩 하는 것이 내 체력과 내 그 에너지에 딱 맞아. 그러면 2시간 서비스를 여러 번 오늘과 내일 며칠 동안 하겠다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에 확 일을 하고 쉬는 게 좋아. 그러면 4시간 서비스를 일주일에 3번만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서비스 나눠진 것이 돌봄을 받는 분들에게도 돌봄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내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살림의 기술만으로 충분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기술이 하나 더 있으면 다른 집에 가서 돌봄 활동을 할 때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 가사 돌봄 활동을 하기에 효율적이고 좋은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라고 하면요, 청소 도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세제, 도구,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그 쉬운 청소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제. 좋은 세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염들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요, 제 에너지가 덜 들겠죠. 또 하나, 도구. 우리 도구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은 도구를 쓰면요, 내 힘이 줄어들어요. 잘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온도. 혹시 선생님들께서 베이킹소다, 구연산, 그리고 과탄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친환경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것들 쓰시는데, 이런 것들 쓰셨던 분들이 제가 그걸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산 거 두고요, 그냥 일반 세제로 돌아갔어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거기에 제일 핵심은요, 사실은 온도예요. 뜨거운 물로 하지 않아서 그게 안 된 거예요. 베이킹소다 혹시 찬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제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청소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는 온도. 따뜻한 물을 쓴다. 온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요, 내가 청소하는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그냥 어떤 때에 대해서 바로 닦으려고 하면 우리 마르거나 이래서 잘 안 닦이죠. 잠깐 설거지도요, 딱딱해지는 거 잠깐 불려두면은 훨씬 잘 닦이잖아요. 그리고 힘도 덜 들잖아요. 이렇게 불리는 시간이 있어야만 이 청소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제, 도구, 온도, 시간에 대해서 저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어떤 세제가 있다는 건데, 그 세제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데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는 도구는요, 바로 울림들의 돌봄 센터입니다. 울림들의 돌봄 센터가 이 가사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돌봄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고요, 또 내가 활동할 분들이 신청해서 우리 코디네이터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왜 하기 어려운 약속 잡기, 시간 잡기, 소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 같은 것도 또 줄어들 수 있고요. 각자 필요한 것을 각자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또 같이 연결되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들의 돌봄 센터는 이런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1시간에 10분 돌봄 활동가의 휴식 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일할 때는요, 그냥 열심히 그 시간 내에 하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해내야 제가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대가에 대해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울림들의 돌봄 센터에서는 이렇게 권리처럼 누리라고, 20분을 권리처럼 누리라고 이렇게 같이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하신 분들도 이 활동가님께 10분의 휴식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돌봄 활동 하실 때에는요, 코디네이터님과 약속한 거, 그리고 센터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것이 의무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은 그 자체가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사 돌봄 활동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어르신 돌봄 한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이 돌봄 한다고 마음 먹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처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을 하는 중입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미국의 어느 호텔 중국인 청소부 친친이 말한 거래요. 한 번 더 볼게요. 저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대요. 누가 말한 걸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청소부가 말했대요.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청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유를 선물합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리수사 컨설턴트로요. 그리고 과정관리사로 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생활응원단의 가사돌봄 활동가로 시작을 하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이 가사돌봄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소비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사돌봄 활동을 했더니 그 고객인 조합원님이 너무 만족해하니까 보람찬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4년 전에 그분은 가사돌봄 활동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찾는 지역 활동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실 원혜준 단장님이신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서툴다고 생각했던 이 가사돌봄을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지 내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일만 할 건지, 내가 단지 아이를 그냥 돌보아주는 일만 할 건지, 가사 돌봄 활동가로서 진짜 청소하는 일만 할 건지, 내가 어떤 가치를 나 만나는 이웃에게 전해줄 건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작이 선생님을 포함한 우리의 노후와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